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이 두 거대 여야당이 이 비례정당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총질도 하고 뭐 갈등도 빚고 좀 야단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서로 또 뭐 진보 진영에서 특히 이제 더 그런데 안에서 서로 난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사를. 갈등을 빚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황. 이 한국의 정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이인배 박사 논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 반갑고.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네. 저기 우선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미래한국당이 자칫하다가 말이죠. 네. 그거 정당 등록 못할 왜 정의당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부터 28번까지 28명이 네. 이걸 뭐라냐면 정당 등록 수피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이걸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등록 받아주지 마라 이거였지.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서울 행정법원 행정육부가 그걸 각하했다네요. 그러니까 네. 정당 맞아. 시비 걸지 마 이래 된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정당은 됐는데 정당은 뭐 이제 공인된 셈인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저 안에서 뭐 비례대표 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 예? 큰 집인 미래통합당하고 그렇죠. 지금 이게 논란이 빚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말하자면 사달이 벌어진 셈이고 네. 또 이 더불어민주당도 또 뭐 더불어시민당인가 뭐 만들어서 또 비례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안에서 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말씀 이제 우선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미래한국당. 네. 뭐랄까, 당의 분규입니까? 여기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제 당초에 이제 미래한국당 생길 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당을 하나 새로 만들었죠. 뭐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만든 동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처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채울 때부터 극렬히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고 했던 이제 한국당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있다가 이번에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어쨌든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한성교 의원을 불출마 선언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심 없이 당을 이렇게 해서 우리 당 보수 진영이 이길 수 있는 당을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바뀐 룰에 따라서라도 우리가 이기는 정치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갔죠. 한성교 대표가 이제 공병호 공천심사위원장을 이제 영입해서 그림을 그리고 공천을 했는데 그 공천 이제 46명이 발표가 됐는데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온 거죠. 중간중간에 또 뭐 계속 잡음은 있었습니다만 도대체 이게 무엇하는 공천이었나. 그리고 이제 원래 친정이었던 미래통합당에서 원래 인재 영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뒤쪽으로 후손 뒤로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친정당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죠. 황 대표의 반발이 있었고 이제 황 대표의 반발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정치는 약속이다. 약속이 중요하다. 무겁게 이게 가져가야 된다. 근데 그 약속이 지난번에 이번에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전면 이제 거부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성교 대표는 물러나게 되고 공천심사위원장인 공병호 위원장도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말하자면 황교안 대표가 이 한성교 저쪽 대표를 이제 대표로 파견 보낼 때 그때 가서 잘 관리 좀 잘해달라 이렇게 그런 거죠. 가서 따로 떨어져 가지고 같이 뭐 별도 정당으로 등기해버리고 그러지 마라. 그냥 집을 좀 잠시 관리해달라니까 가가지고 자기 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건 한다고는 상상도 못하고 보냈겠지.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한성교 대표 가서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나도 한성교 정치 한번 보여주겠다 이래 된 건가? 글쎄요, 뭐 본인 이야기로는 뭐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뭐 당 만들고 대표도 와서 이거 눌러 앉으려고 그런 말도 있는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뭐 그런 말을 누누이 해왔었는데 사실 또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꽤나
뭐 마지막 이 대한민국의 리거시를 남겨놓고 싶었던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는지 어쨌든 이게 사실은 신당이 엄격한 의미의 신당 창당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변화된 이게 게임의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신당은 아닌데 매우 신당처럼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상하게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서 서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뭐 가서 근데 또 이제 한성교 대표가 나가면서 또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또 뭐 무슨 폭로하고 그랬대. 아 저는 그게 조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한 대표가 뭐 이렇게 해서 아 처음부터 생각이 결이 조금 이상하게 좀 엇나갔구나 내가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일단 물러나게 되면 조용히 물러났으면 이게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였는데 나가면서 굉장히 좀 거칠게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황 대표가 이 2명의 의원을 좀 부탁을 해서 내가 거절했다. 뭐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사단을 반발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몰고 가는 상황이 되어서 좀 굉장히 보수 진영 전체에 실망을 안기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선 의원이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선 의원쯤 되면 이제 정치에서는 달인쯤 됐어야 되는데 총선이나 끝나고 뭐 이야기하고 싶더라도 하지. 지금 와서 말이죠. 뭐 가소롭다 그러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이 거명하면서 두 사람 뭐 부탁하는데 내가 거절해서 그래서 안가펑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면서 저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그 본인이야 이제 뭐 불출마 선언을 했고 했으니까 뭐 그제 야인이 될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또 이 정치 이 보수 진영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요, 뭐냐면 공관위를 구성할 때는 적어도 미래통합당하고 논의를 거쳤어야지. 그렇죠. 네? 거쳐서 속으로라도 뒤로라도 논의를 거쳤어야 되고 또 공관위도 그 공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공천을 끝내놓고도 이제 서로가 소통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거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좀 그 공관위도 의혹이 앞섰다 하더라도 지나친 처사였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제 정말 이제 좀 반발을 할 충분한 근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그 원효철 대표가 갔으니까 가고 그 또 누구 연동열 의원이 사무총장 네. 가고 뭐 그렇게 이제 최고위원회도 구성을 새로 했고 하니까 좀 무난히 새로 해가 잘 끝내주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은 이번에 4.15 총선은 그냥 총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대표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 뭐 이 보수 진영 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셨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선거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이겨야지 어쨌든 이 나라 무너지는 나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참고 계신 분도 꽤 있을 텐데 그럼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기려 그러면은요 전쟁에서 이기려 그러면은요 지휘관은 한 명이고 한 몸처럼 다 움직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장 따로 있고 중대장 딴소리하고 그럼 전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 지금 어디 가서 야 넌 저기 가서 그 부분은 네가 맡아서 지휘하라. 전체 총괄 지휘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 지침 하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해놓으니까 중대장이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독립부대 선언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전쟁에서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원유철 신임 대표가 왔으면 그냥 이기는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 몸처럼 딱 움직여서 군대처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한번 좀 쓰라린 경험도 했으니까 이제 아마 정신 차릴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정말로 보면 한심한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인데 이 당에서는 그동안에 미래한국당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정치가 장난이냐 그러고, 그게 가짜 정당이다 그러고,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낙연 총리부터 시작해서요, 나름 이제 목소리 좀 있다는 사람 한 명씩 다 충성맹세 하듯이 한마디씩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또 자기들이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낙연 이제 후보 지금 종로에서 나갔죠. 종로에 나가서 이제 했는데 전 국무총리 이 양반은 좀 이상해.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걸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개탄을 하다가 또 말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비난은 잠깐이지만은 책임은 사전이다. 그러면서 또 싹 막 바꾸고. 그래도 요새 또 최근에 와서는 또 바꾸고 민망하다. 민망하다 이러고 그다음에 어디 관훈 토론에서 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빚이 없다고 그랬대요. 마음에 빚이 없다. 그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네. 당신은 그 조국이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계속 감쌀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에 빚이 없는 사람이야. 뭐 그 이미지 정치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사실 총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 쟁점 중에 하나가 조국에 대한 어떤 태도일 것인가. 국민들이 좀 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조국 지키기를 위한 아주 그 선두주자들 다 내세워서 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프레임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낙연으로서는. 저 선대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프레임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조국에 빚이 없다. 그런데 아마 4.15 끝나고 나면 또 바꿔야 될 겁니다. 본인이 이 친문을 통해서라도 이제 대선 이제 그다음부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건데 그때 되면은 그러면은 친문의 지지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 다시금 이제 조국을 사랑한다. 내 나라 조국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또. 아니면 그 관련 토론 마치고 바로 나오자마자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네. 전화해가지고 내 마음 알지 무슨 뜻인지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참 중간에 세중간에 끼어서 정말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로 그 비례정당 이 뭐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진보 원로 그룹에서 주도했던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만들기로 했던 게 민주당하고 같이 해서 비례정치연합이라는 그 정당 그것도 플랫폼 정당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 왜 깨졌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이게 비례정치연합이라는 연합이란 말을 써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권력을 계속 쟁취하고 붙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는 이 좌파 진영 다 묶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뭘 하는 거니까 연합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력들을 뭉쳐야 되는데 그 세력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핵심적이고 힘센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말씀한 이제 정치개혁연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치개혁연합 이분들이 사실 이 좌파의 핵심 그룹이기도 하고 원로 그룹이기도 하단 말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목소리도 셀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고집도 있는 분들이고 자기 생각들이 굳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놨다 같이 했다가는 본인들이 움직일 여지가 없어질까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민중당 이야기도 나왔어요. 민중당이 거기 들어가려니까 그것은 난색을 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이 말하자면 이제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그쪽하고는 거리를 두고 싶다. 그것도 핑계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좀 앞서 말씀드린 그 핵심 코어 그룹인 이 정치개혁연합을 떼내는 것도 중요했고 가장 또 좌쪽에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 사실은 민중당이라는 이석기 그 계보가 내려와서 싹 세탁한 그룹 아닙니까? 이 그룹들이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알게 될 거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시비 걸릴 거거든요. 통진당의 후예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게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래서 뭐죠? 그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런 정당하고 손잡고 지난 18일에 벌써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출범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뭐 정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을 위하여 하고 뭐 6개다 전부 합하면. 네, 뭐 가자 통일연합 가자 그러니까 무슨 평화인권, 평화인권, 그다음에 가자 환경당,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또 시민 시대전환, 뭐. 참 요즘은 근데 그 정당은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여하튼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더 이제 그 관계 이 박사님이 한번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플랫폼이랍니다. 플랫폼 정당. 그러게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아니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는 아주 뭐 좀 이 언어로 보면 아주 좀 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거든요. 사람 자체가 관계로서의 플랫폼을 갖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디바이스 자체도 플랫폼으로서 깔아놓고 여러 가지 그 툴들이 거기에서 시스템들이 움직이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플랫폼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플랫폼이다.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당은 플랫폼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한 그 정치적 철학을 같이 하는 정치적 동지들이 결사체가 모여가지고 그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국민들에게 선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너네들이 한번 나라를 운영해봐라 라고 해서 투표를 해서 그 당에 그래서 내는 주자에게 대통령을 주게 하는 그런 구도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는 그런데 그거는 플랫폼이면 안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뭐 형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놀이터에 너네들 놀다 가 이런 거단 말이에요. 놀다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놀다 가는 얘한테 표 주고 나면 얘는 없어져요. 플랫폼만 남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정치가 뭐 없지. 책임은 안 지고 그냥 국회 의석만 받고 그다음 전부 뿔뿔이 가. 그 책임은 안 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정당이라는 게 영속성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념적 뭐 정량이랄까 이런데 또 그 가치 이런 면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면에서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앞으로 정권 정치를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가는 그 정치적 결사가 정당인데 아니 그 정당의 플랫폼 만들어 이 정말로 그게 4차 산업 시대의 무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그러면서 개꾼들 개 모아가지고 개돈 만들어가지고 어디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익 생기면 서로 나눠 먹고 이제 가자 흩어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생긴 거는 지금 뭐 그 말 나온 건 10년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정치라는 건 2000년 넘도록 인류사의 역사상에 같이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의 본질은 인류 역사의 역사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4차 산업의 10년 동안에 이 양탕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본질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거에다가 너무 섹시한 단어를 붙여놓은 거다. 제가 볼 때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헌법적인 권한을 갖는 표지 않습니까? 그 표를 통해서 저 정당을 통해서 나의 정치적인 소망들을 실어서 한 표를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를 그 정당을 지켜보면서 저 정당들이 적든 쳐든 많이 받든 적대 받든 그 정당이 내가 바라는 그 세상들 어떻게 일구어내는가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게 책임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랫폼이 되고 나서 그게 사라진다? 그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같이 그것도 플랫폼 정당이야. 그렇죠. 그 자체가 그런데 18일 날 이제 그거 했는데. 또 열린민주당이라는 것도 만든 게 있어요. 그 누구야? 정봉주 전 의원하고 손혜원. 거기는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을 영입하려고 그러니까 비례대표 줄게 하니까 안 간다고 했다네. 그다음에 거기 그래도 지금요 신청한 사람이 많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비서관, 대변인. 예, 그다음 최강욱 그 유명한 공직기관 비서관 전 공직기관 그 사람 또 뭐 김진애 전 의원 이미 그 공천 신청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권에서 법 여권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분열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욕심을 자꾸 그렇게 내 가지고 처음에는 군소 정당들 니들 목을 우리가 챙겨줄게 도둑 맞을 거 우리가 챙겨 니들 줄게 해놓고는 안 주잖아. 지들 캐버리잖아.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니까 정의당은 본래 안 간다 했고 민생당도 이제 안에서 가네 안 가네 서로 갈등을 빚다가 안 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치개혁연합 거기에서도 그랬고 또 이 민생당도 그렇고 양정철이 때문에 그렇다. 양정철이 뒤에서 감독하고 각본 쓰고 다 한다.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완전히 그 큰 그림 그리고 거기서 총사령탑이 돼서 지시하고 합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서 그림을 그리고 했다고 하면 책사로서 했는 거 익히 다 알려진 바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데 뭐 했던 사람인 거는 다 알려 있는 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 이탈했던 대열의 좌파 세력들 사람들이 하나같이 양정철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이제 친문을 사실은 친문의 대표급으로서 지금 양정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선거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위성정당 이상한 플랫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전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친문 그룹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따기 위해서 어떤 욕을 먹더라도 그냥 오로지 권력 잡겠다. 권력만 잡으면은 그것 자체가 정의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좀
말하고 싶은 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자체를 플랫폼 정당으로 해가지고 네. 선거 치르고 전부 흩어지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차라리 그거는 본인의 취지에 맞으려면 그게 오히려 맞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고 뭐 1+4+1인가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을 뒤에다 놔서 1+4가 아니라 지금 뒤로 놔가지고 책임도 뒤로 이제 빼는 거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럴지라도 지네들이 권력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한 거면은 지네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염치라도 있으면 뭐 그래도 했어야 되는데 또 뭐 나중에 또 다 그런 것조차도 흩어지는 정당들한테 다 또 떠넘기게 되겠죠. 네. 예, 그 정치도 말이죠. 상식의 궤를 벗어나 버리면 정치가 그야말로 그 더불어민주당 높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뭐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지는 모르지만은 제발 그런 좀 정치 아닌 정치 좀 그만하시기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참 짧아서 아쉽습니다만은 이인배 박사님 모시고 비례 정당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